또다시 진도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마지막에 했던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제 우리의 이제 그 다음 같은 분포가 있는데 이 분포의 적절한 모형을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적절한 모형을 현재 우리가 논의한 유일한 알고리즘인 KNN이 잘 형성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 KNN은 훈련 점수 이제 100점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훈련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기 자신과의 거리를 구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냥 훈련 시점에서 봤던 데이터를 물어보게 되면 바로 정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모든 예측은 완벽하게 정답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그냥 무조건 100점을 맞아버리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그 현실에 진짜 데이터가 있고 예측이 있는데 꼬표가 이렇게 쳐졌기 때문에 이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는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좀 깔끔한 버전이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오류가 포함된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현실의 데이터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가정이고 그래서 모형과 실제의 관계를 간단한 이제 기호로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하자면 이런 관계에 있다고 성립하는 상태죠. 근데 지금의 경우 이 KNN은 완벽한 모형인 거예요. 그냥 실제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베스트냐는 거죠. 베스트 모형이냐. 만약에 최적화만을 따진다면 베스트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계학습 모형을 만들 때 이미 논의한 게 일반화에 대해서 베스트냐. 이런 점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요. 오로지 새로운 데이터로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절차를 추가하겠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xtrain, xtest, ytrain, ytest,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디자인 행렬의 형식인 XS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Y에 대해서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셔플을 원래 기본값이 참인데 이번에는 강제로 끄겠습니다. 끌 때는 명시가 필요해요. 그리고 셔플을 끄기 때문에 랜덤 스테이트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죠. 소용도 없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모델 핏의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로 조정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스코어의 경우에도 X 트레인, Y 트레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그림을 그리는 것도 X 트레인에 대해서 예상을 이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존과 바꿔야 바뀐 부분들을 제가 다음과 같이 이제 강조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셔플을 이제 껐는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제가 이제 셔플을 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주식 가격이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이런 뭐 강수량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든다면 그 모형의 가치는 미래 시점의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훈련 데이터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로 훈련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데이터를 이제 그런 느낌으로 구성해 봤고요. 만약에 요 X축이 시간이라면, 그죠? 그러면 이제 X1부터 X, S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집이 된 그런 이제 데이터인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이게 꼭 시계열 데이터일 필요는 없는데 직관적으로 이제 생각하기 좋고 또 이제 그런 느낌이 나도록 또 실제로 또 시계열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특히나 이제 금융 쪽에선 더욱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수행을 하려면 이제 대단히 유의하실 게 뭐냐면 이런 시계열 데이터들을 할 때는 셔플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하죠. 이게 만약에 셔플을 이렇게 해버리면 미래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미래 시점에 정답을 알려주니까 그거는 불가능이죠. 미래를 알려주고 그 예측을 해? 이렇게 되면 그거는 평가가 문제예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상대하실 때는 반드시 이 셔플이 과연 바람직한가를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런 거죠. 과거의 패턴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상적인 모형을 빨간색의 접선으로 형성했다. 저걸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미래 시점에 대한 예측은 저 빨간색 점선 추색을 따라서 예측하는 게 상식적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KNN 같은 경우는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완벽한 100점을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훈련된 KNN이 미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도 예측력을 가질까? 라고 하는 게 현재 이제 구성의 핵심입니다. 해보면 알겠죠.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동일한데요. PLT 이제 스캐터하고 X 테스트를 X축의 값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프리딕트를 이제 X 테스트에 대해서 수행하면 되고, 요 마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꼬표로 이제 수행하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구분되게 다른 색으로 이제 해볼까요? 뭘로 할까? 분홍색, 뭐 마젠타 이런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수행을 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먼저 시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 보시면 대단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지금 요런 식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요런 느낌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상적인 아이디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의 DGP를 가능한 근사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형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반대, 그죠? 이 DGP로 인해서 DGP를 이제 직접 알 수는 없으니까 요 이제 실제로 이제 관측밖에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핏을 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모형이 이상에 이제 가깝게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이상적인 모형이 어떻게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런 그 노이즈를 피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그 되는데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조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정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로 이제 커렉션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우리 조정으로 이제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정이라고 하는 것에 그 담겨 있는 의미는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뭔가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한 반영이 이제 된 것 같다. 너무 저평가나 이제 고평가가 된 것 같다. 사람들이 이 주식의 이제 진짜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하에서 진짜를 향해 가는 조정이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 진정한 것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조정이란 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출렁이는 속에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게 뒤돌아보니 사실은 이제 진정한 그 가치였더라라고 하면, 그럼 이제 요거를 찾아내면 이제 미래에도 어느 정도 예측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요 그 KNN을 통해서 예측을 수행한 것은 이것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양상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냥 다 동일해요. 그러면 미래 시점에서 어떤 미래 시점도 그냥 다 하나의 동일한 값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모형 자체가 사실상 완벽하게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도 보죠. 전혀 이제 기대는 안 되는데, 그, 요, 모델 스코어에서 훈련 점수가 이제 100점을 맞았는데, 같은 방식으로 여기다가 그냥 추가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이제 테스트 점수를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 스코어하고 X 테스트, Y 테스트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그죠? 잘 안 보여서 임의적으로 좀 줄바꿈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래는 줄바꿈이 허용이 안 됩니다. 문자열에서. 근데 제가 이제 강제적으로 좀 줄바꿈을 하려고 탈줄 문자를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줄바꿈이 허용이 안 되는데 그냥 없는 것처럼 이제 하려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훈련 점수가 100점 완벽한 점수인데 시험 점수의 양상이 매우 의아합니다. 못할 줄은 알았는데 이게 0보다도 작은 값이 나왔어요. 오, 야, 야, 만약에 잘 못하면 빵점이지. 어째 이게 그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냐?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맥락을 위해서 지금 69페이지에 회기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 2-8번의 양상은 동일하지는 않은데요.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랑 이제 비스무리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회기 출력을 평가할 때는 좀 다른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그 점이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 71페이지 23번과 24번 입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좀 획득해가지고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제 이 모델의 스코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편의 기능이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직접 획득을 해야 되는데 분류의 경우에는 직접 획득을 해본 적이 있는데 회계의 경우에는 그걸 획득하지 않고 그냥 바로 썼기 때문에 어, 처음 소개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회기 출력의 평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답인 Y에 이제 처음 5개를 출력하면 이렇게 이제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의 모형에 X 테스트를 이제 집어넣고 Y 프리딕트에 5개를 이제 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채점을 수행하는 방식을 채점이라고 이제 불렀고요. 그거를 이제 적용하면 자, 뭐 Y 테스트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 Y 프리딕트와 Y 테스트는 이제 다음과 같이 채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이제 분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한데요. 회기를 수행하는 경우에 이게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처음이니까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귀의 경우에는 정답 자체가 정답과 예측 모두 실수값으로 실수값을 이제 근사하는 이제 부동소수점 값으로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답이 1.0인데 예측을 1.0001로 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처럼 논리연산으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를 틀렸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아쉽죠. 너무 가혹한 평가죠. 그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주가를 예측하는데 내일의 주가가 진정한 이제 주가의 이제 지표가 1.0인데 1.0001로 모형이 예측을 했으면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이거 정확하게 1.0을 못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쓸모없는 모형이야. 라고 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정도의 차이를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제 그 예측을 1.00001로 하면 틀렸어. 근데 2.0으로 해도 그냥 똑같이 틀린 거죠. 근데 이 모형하고 이 모형을 만약에 이제 주가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그나저나 주가 예측은 잘 안 됩니다. 기계학습에서는 안 하시길 바랍니다. 안 돼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근데 온도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사실상 거의 맞은 거고 이거는 꽤 틀린 건데 상대적으로 그냥 이렇게 논리연산으로 비교하면 둘 다 그냥 틀린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너무 가혹한 평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빼기를 해서 그죠? 차이를 구하면 얘는 차이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얘는 이제 절대값적인 측면에서 이제 1.0이나 차이가 나니까 무려 뭐 수천 배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분류를 평가할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비교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연속적인 값들을 평가할 때는 이제 이런 논리 현상이 아니라 빼기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류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할 게 아니고 이제 빼기를 해가지고 이 채점을 하는 것은 일단은 오차를 기반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정답이 1.5 정도예요. 근데 예측을 3.0으로 했으니까 꽤 많이 틀렸죠. 이제 좋지 않은 예측이죠. 그 정도가 이제 큰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요 이제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값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차가 적은 편이잖아요. 그죠? 3.2 정도가 정답인데 3.03, 좋아, 좋아, 괜찮아. 이건 이제 오차가 이제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더 잘한 예측이고, 이런 예측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못한 예측인 거죠. 근데 오차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각 표본별로 오차가 집계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로 이제 종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오차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종합을 할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전체 S계에 대해서 이제 취합을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상황에서 만약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 버리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값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상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양수 범위로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계할 때는 이 표본의 개수가 증가하면은 전체적인 절대값의 크기가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줘야 표본의 개수에 따라서 오차가 더 증가한다는 이런 얘기가 이제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오차를 기반으로 해서 방금 전에 논의 드린 어, 부분을 이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매우 자명하게도 이제 평균 절대 오차인데 mean absolute error의 약자 MAE로 표시하고 종종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34가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어떤 거는 차이가 한 뭐 1.5 정도 나고 어떤 거는 뭐 한 0.8 정도 나고 어떤 거는 0.2 정도 나는데 이런 것들의 이제 절대값들의 평균을 구하니까 대략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1.3 정도의 오차가 이제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당연하게도 요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요 수치는 얼마나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그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단위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모르겠는데 지금 데이터는 뭐 단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평균 절대 오차가 1.34예요. 근데 이 y의 진정한 의미가 그 섭씨 온도였어요. 몇 도씩. 그러면 이 예측을 수행했는데 한 1도 정도 그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예측을 수행했다 하면은 굉장히 잘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 요 단위가 뭐 1 얼마인데 여기 이게 이제 사실상 뭐 1,000원 단위였다. 혹은 이제 100만 원 단위였다. 이런 거에 따라서 얘가 이제 얼마만큼 그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결정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단위도 없고 하니까 이게 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제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또 다른 지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현이 조금 번잡스럽기 때문에 사이클런의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에서 R2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활용하겠습니다.
요 R2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제 교재 71페이지 요 23번과 24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결정계수라고 하는 R제곱, 말이 어려우니까 R2라고 부를게요. 요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은 예측이 완벽한 경우이고 0은 그냥 평균으로, 정답의 평균으로 예측하면 되고, R2, 원래 R제곱이지만 R2라고 부를게요.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이때는 예측과 타겟이 아예 그냥 완전히 이제 삐딱선을 타서 서로 이제 완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 평균 절대 오차랑 비교해서 굳이 왜 굳이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는가 하면 요거죠.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 정답이 Y 테스트인데 예측도 Y 테스트로 이제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답하고 예측이 완벽하게 동일한 경우, 모든 i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는 1.0, 즉 100점의 느낌이 나도록 이 공식을 이제 수정한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100점부터 뭐 90점이다, 80점, 80%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회귀 예측들의 경우에는 연속적인 값이다 보니까 이 연속적인 값에 대해서 평균 절대오차 같은 거를 구해보면 이게 단위가 없는 이상, 그래서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좀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R2로 바꾸면 최대값 1.0이고 그 이하의 이제 값이 나와서 약간 그 100점 만점의 느낌으로 환산하는 그런 스타일의 지표입니다. 근데 요 R2가 그 아무래도 이제 연속적인 값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 음수가 지금처럼 나오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 서술에 보시면 1은 뭐 예측이 완벽한 경우니까 그건 어떻게 해도 이제 100점이 텐데요. 그러면 0인 경우에는 이제 언제가 0이 되느냐? 그 점을 이제 보면 이런 겁니다. 정답의 평균값. 이렇게 이제 정답의 평균값으로 하면은 이제 0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R2에 집어넣으려면 이 정답의 평균값이 그냥 하나의 단일한 스칼라 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요거를 요 개수만큼 이제 복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Y 테스트에 대해서 그 개수만큼 이제 평균으로 예측을 한다 하면 그러면 R2 이제 스코어에서 Y 테스트 이제의 평균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R2가 실제로 빵점이 된다는 그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분류와는 지표가 달라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고, 지표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 절대 오차를 쓸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R2 이제 스코어를 이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 그런가? 그런 점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